TV나 인터넷 뉴스를 틀어보면 정치 뉴스를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뉴스 속 정치인들은 항상 싸우며 남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사를 볼 때마다 뉴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점점 더 정치에 관심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대체 정치인은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다투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권력에 있어요. 권력을 가진 쪽과 갖지 못한 쪽 간의 일종의 다툼인 것이죠. 권력을 행사하는 쪽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요. 그로 인해 권력을 갖지 못한 쪽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거나 때로는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게 되죠.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의 불만과 저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쪽의 의도가 더 많이 반영되어 결정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쪽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지 못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 이에 대해 권력을 갖지 못한 쪽이 항변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눈에는 정치인들의 싸움처럼 보이는 것이죠. 물론 권력을 가진 쪽이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력을 탐내고 이를 빼앗기 위해서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권력은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강제적 힘이에요. 권력은 목적 달성에 너무나도 유용해요.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권력을 탐내는 모습은 우리 눈에 그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죠. 과연 자신의 목적을 쉽게 이루기 위해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이중적이에요. 사람들은 권력을 탐내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권력욕이 강하다고 비판하죠. 그러나 누구나 권력을 탐내요. 꼭 국가기관을 움직이는 정치 권력이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에서조차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만나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이 다를 때 내 의견을 상대가 따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 욕망을 쉽게 실현하게 해주는 힘, 그 역시 하나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권력의 작용은 친구 사이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연인, 형제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요. 결국 영역을 막론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그에 따른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베버는 권력 행사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필연적이라고 해서 그 갈등을 있는 그대로 수능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면 분명 사회에 갈등과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사회가 인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공식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죠. 권력은 공식적이며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때문에 그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 중요해요. 견제와 감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재와 부패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방식으로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이루어진 삼권 분립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 로마의 군주정부터 영국의 명예혁명 당시 로크의 이권분립론, 몽키스테웨의 삼권분립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의한 실제적인 삼권분립의 시초까지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의 방식이 진화해 오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에 영향을 미쳤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방식은 현대에 들어선 지금 정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100% 완벽한 제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에요. 물론
현재의 체제 하에서 준법 정신을 갖고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치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겠죠. 결국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권력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며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사실 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에 단순히 수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체제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거예요. 정치는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의미에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민중이라는 데모와 지배자라는 크라티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는 민중이 지배자가 된다는 뜻인 것이죠.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일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자유로운 표현과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우리의 감시 또한 필요하겠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적어도 4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는 사실과 인권보호, 법의 지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요소를 갖추어야 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정치인들이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진정 국민들의 목표를 수월하게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질수록 지배자가 권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때문에 권력을 가진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선호하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어가면서 더욱 정치에 무관심해지도록 만들죠. 결국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정치적 무관심이라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크게 전통형 무관심과 현대형 무관심으로 나눌 수 있죠. 이번엔 현대형 무관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현대형 무관심 중 탈정치형 무관심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투표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자신의 바람대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번 실망한 후에 관심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현대형 무관심 중 생계형 무관심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빠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스토탈레스는 독재자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국민들이 가난해지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현대형 무관심에는 소비형 무관심도 있어요. 소비형 무관심은 스포츠, 오락, 패션 등 대중문화나 상품에는 관심이 많으나 정치는 멀리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생활 수준이 발달하면서 쉽고 재미있고 가벼운 것을 선호하는 오늘날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죠. 독재자들이 국민에게 스포츠, 영화나 여러 오락성 문화를 제공하면서 정치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는 우민화 정책이 이에 해당해요. 플라톤은 말했어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자유와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정부의 일에 최대한 참여할 때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렵고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또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정치가 싫어지고 이를 외면하고 싶기만 하겠죠. 그럼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면 주권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기대해 볼 수 있진 않을까요?